전원주택이 굉장히 막 투기 바람이 일 때도 예측은 됐어요. 아, 저건 떨어질 것이다. 매물은 쌓이지만 사는 사람이 없는 정도까지 지경이 됐어요. 박사님, 전원주택 하면 그냥 공기 좋고 물 맑고 새소리 들리고 이게 인프라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공기 좋고 네. 물 맑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들리고 너무 좋죠. 네, 사계절 다 그냥 몸으로 다 느낄 수 그렇죠. 있고. 근데 네. 제일 좋은 데는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 가면은 뭐 사자도 뛰어놀고 기린도 뛰어놀고 거기 가 살면은 좋죠. 너무 좋죠. 공기 최고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가평에 전원주택을 수십 채 사가지고 돈을 엄청 많은데 수십 채 사가지고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된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전원주택이 좋을 것 같아도 네. 결국 중심지에 인프라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심지에 병원이 있죠. 중심지에 모든 기관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 외곽으로 가면 뭐든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중심지가 중요하고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옛날에도 그 전원주택이 굉장히 막 투기 바람이 일 때도 예측은 됐어요. 아, 저건 떨어질 것이다. 네. 예측은 됐지만 엄청나게 값이 오르다가 지금은 매물은 쌓이지만 사는 사람이 없는 정도까지 지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공기도 좋고 또 뭐 환경도 다 좋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을 보면 중심지에 보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우, 시끄럽죠. 또 교통 체증 얼마나 심해요. 네. 우리 저 한적한 데 가면 교통 체증 없잖아요. 없죠. 부동산 값 있어요? 부동산 값도 없어요. 아, 다 같이 없네요. 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럼 부동산 값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매연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매연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소음이 심하잖아요. 소음이 심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음이랑 매연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몰려야지 그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많이 몰리면 또 범죄도 일어나잖아요. 범죄율도 높죠. 자, 무인도 가면 범죄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없죠. 혼자 없죠. 그냥 그 짐승하고 같이 뭐 살고 싸우고 해야 되죠. 근데 범죄가 많으면 많이 일어날수록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값이 거기에 비례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데가 왜 값이 안 오르느냐? 처음에는 좋아요. 좋죠. 엄청 좋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한 부동산 가격은 네. 그런 식으로 공기 맑고 만일에 이 중심지가 공기 맑고 소음 없고 새소리 들리면 최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밀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요. 고층화되고 또 차량 통행도 힘들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멀리 가면 갈수록 공기는 좋아지지만 부동산 값도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네.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만약에 박사님께서 집을 사신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그럼 그게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부동산의 뜻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부동성. 않는 거예요. 예.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예.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동산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 물건은 똑같이 생긴 물건은 값이 같아요. 그죠? 이 볼펜 값이 같죠, 전부. 똑같죠. 뭐 서울에 있으나 예. 부산에 있으나 제주에 값이 같죠. 네.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다 다르죠.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독주택 100평짜리를 건물을 멋지게 지어놨다. 이게 서울 시내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 거 하고 네. 또 저 지방에 좀 한적한데 똑같은 건물이 있을 때 값이 같지 않지요. 완전 다르죠. 네, 똑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네. 똑같은 집을 내놔 값이 다르죠. 뭐 때문에 다를까요? 바로 로케이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안정적인 거, 또 불안감이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유명한 그 BTS가 누가 그 아파트에 와서 사서 샀다. 그럼 값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난리 나죠. 네, 값이 올라가요. 네. 바로 그런 것처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 네. 구성원들,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린다. 그럼 값이 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도 중요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항상 부동산을 살 때는 중심지를 사고 제일 비싼 집을 사는 이유가 네. 제일 비싼 집을 사면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도 제일 많이 올라요, 나중에.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게 오를 때는 중심지부터 오르고 네. 떨어질 때는 외곽 지역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황이 와도 중심지는 외곽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지는 나중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불황이 와도.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네.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가 이제 만일에 사고 싶다 하면 결국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이 어디냐? 이게 부동산을 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지역이다. 탁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로케이션이다 그러면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주신 내용대로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사냐에 따라서 그것도 부동산 중요하죠. 가치가 달라진다고 굉장히 하셨잖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싸게 올랐는데 그거를 또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나 이런 수준들이 되는 분들이 그걸 사잖아요. 그렇죠. 같은 아파트에 네.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BTS하고 같이 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우, 완전히 저까지 유명해진 느낌이죠. 그럼 뭐 막.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로케이션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사는 명망 이런 게 굉장히 맞아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